여러분, 리를샷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품절 대란까지 일어나면서 정말 핫한 제품인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많은 후기들을 보면 딱 일주일만 사용했는데도 피부결이 달라지고 모공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를샷 정말 누구에게나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원장인 제가 직접 제품을 발라보고 느낀 후기부터 이 제품이 과연 피부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를샷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리를샷이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우리 피부에 작용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들샷이란? 자, 먼저 혹시 MTS라고 들어보셨나요? MTS, 즉 마이크로 리들 세라피, 피부과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롤러에 미세하게 있는 미세침을 이용해서 얼굴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어서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넣어주는 시술이에요. 이런 MTS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장품으로 만든 게 리를샷입니다. 리를샷은 일반 화장품과는 다르게 바늘 모양의 미세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바늘처럼 뾰족한 입자들이 피부에 아주 작은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통해서 화장품의 유효 성분들이 피부 안쪽으로 더 잘 흡수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럼 화장품의 이 MTS의 원리를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흡수율의 차이 때문인데요. 우리 피부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표피 그리고 진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 바르는 화장품 제품들의 경우에는 진피는커녕 표피에도 제대로 흡수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MTS처럼 피부의 미세한 상처를 통해 피부의 유효 성분들을 좀 더 흡수를 잘 시켜보자 라고 생각에 나온 제품이 바로 리를샷인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바르면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더 잘 흡수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를샷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제품의 주 성분은 실리카라는 성분입니다. 주로 흙과 강물에서 추출하는 성분인데 이걸 미세한 침의 형태로 만들어서 화장품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미세침 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 성분들도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시카 성분입니다. 시카의 경우 제가 전에 마데카솔 편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시카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시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에요. 이 시카 성분이 리를샷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히알루론산이라든지 나야시나마이드, 아데노신 등등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유효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보습까지도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우리가 리를샷을 사려고 보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품을 보시면 50부터 1000까지 다양한 숫자로 구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정말 단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세침의 개수가 이 제품 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를 뜻하는 겁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침이 많고 숫자가 낮을수록 미세침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미세침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는 더욱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지만 피부가 받는 자극 역시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숫자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고요. 내 피부에 맞는 적절한 수치의 제품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다이소에서 파는 리를샷은 왜 저렴할까요? 브랜드의 리를샷과 다이소의 리를샷의 가격은 많게는 10배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다이소 제품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계약 과정에서 생기는 성분의 비율 정도? 그 정도 차이겠지만 이 정도도 사실 효과적인 면만 보고자 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즉 용량 말고는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리를샷은 누구에게나 효과적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리를샷을 추천하는 피부 타입과 사용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는 피부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들샷의 추천 대상과 비추천 대상. 먼저 리를샷을 바른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는 타입 분들은 건조한 피부 타입을 가진 분들이거나 피부결이 매끄럽지 않은 분들입니다. 리를샷의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 바로 피부결의 정리이기 때문에 피부가 푸석하신 분들의 경우 바르게 되면 오히려 빠르게 보습이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질이 평소 많이 쌓이시는 분들 역시 리를샷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리를샷을 사용하게 되면 빠르게 각질이 정돈되고 피부톤이 환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를샷은 피부 진정이나 보습 효과도 있지만 피부 각질이
탈락하고 재생되는 일명 턴오버 작용에도 많은 도움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평소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고 싶었지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되시는 분들에게 홈케어 관리형으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반대로 비추천하는 피부 타입은 피부염으로 가려움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피부 민감도가 높은 아토피 피부염이나 민감성 피부, 이런 피부적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피부 문제를 가진 분들이 리르샷을 사용하셨을 때 피부에 더 큰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자극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타입이신 분들은 리르샷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리르샷 자체에도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트러블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피부가 리르샷이 맞는 타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리르샷이 자신의 피부에 맞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리들샷이 내 피부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테스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리르샷의 농도가 가장 낮은 제품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리르샷을 소량더러 팔 안쪽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셀프 염색을 할 때 염색약을 팔에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팔 안쪽에 리르샷을 소량만 발라보시고 경과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자, 팔 안쪽에 발랐을 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얼굴에도 소량을 바른 이후에 피부 자극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얼굴 전체에 펴발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리르샷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빠르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리들샷의 사용 방법. 먼저 사용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세침의 개수에 따라서 그 사용 주기가 달라지게 돼요. 리르샷 50의 경우에는 하루에 2번씩 매일 아침 저녁마다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르샷 100이나 300부터는 매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때부터는 미세침으로 인한 피부 자극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3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미세침이 훨씬 많은 700과 1000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50을 제외한 100부터는 가급적 아침보다는 밤에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 이유는 리르샷 속 미세침으로 인해서 이미 구멍이 나 있는 피부 상태에서 자외선을 그대로 받게 된다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르샷을 사용할 땐 낮보다는 밤에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밤에 리르샷을 사용했을 때 미세침이 다음날까지도 피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꼭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느 주기로 언제 바르셨는지에 대해 알아봤다면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세안한 후에 깨끗한 손으로 원하는 얼굴 부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때 얼만큼 발라야 할지 가늠이 잘 안 되신다면 2번 정도 펌핑을 해서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 다이소에서 파는 리르샷 팩이라면 한 팩이 1회 용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작정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되고 마사지 하듯 부드럽게 롤링해 주셔야 하는데요. 미세침이 피부 안으로 잘 침투되어야 하기에 꼼꼼히 롤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르샷은 대략 바르실 때 2번 정도 펌핑을 한 다음에 손으로 잘 펴셔서 원하시는 부위에 펴서 바르시면 됩니다. 제가 리르샷 10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살짝 따끔합니다. 그래서 살짝 펴서 바르시면 충분합니다. 또한 피부 진정이나 미백, 주름 개선 등 원하시는 효과의 기능성 화장품이 있다면 리르샷을 사용한 이후에 같이 발라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르샷을 얼굴에 발랐다면 마지막은 보습제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리르샷만 단독으로 바를 경우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바름으로써 피부 자극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르샷은 목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목에 바르면 얼굴보다 조금 더 따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바를 때에는 미세침 개수가 적은 50 제품을 사용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정리하자면 리르샷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신에게 맞는 사용량과 사용 주기를 아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피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바르는 것이 아닌 적당량을 도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엔 보습 관리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면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리르샷을 바른 이후 다음날 얼굴이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린다면 피부에 자극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날 사용했던 제품보다는 샷의 숫자가 낮은 걸 사용해 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리르샷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리들샷의 주의사항.
첫 번째로 리들샷을 얼굴에 바를 때는 입술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은 점막이기 때문에 붓거나 염증이 생길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상처난 부위에도 역시 바르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처난 부위에 소금물을 뿌리게 되면 엄청 따갑잖아요. 리들샷 역시 상처 부위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상처에 소금물을 뿌린 듯이 엄청 따갑게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리들샷에도 이제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은 항염작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나 염증이 난 부위는 피해서 발라주셔야 해요. 자, 세 번째로 피부에 자극을 주는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피부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들샷이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시술을 받으셨다면 최소 2주 정도는 충분한 회복기를 거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홈케어 디바이스랑 같이 쓰지 않는 것이에요. 요즘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LED 마스크나 각질 정리하는 기계 등 이런 홈케어 기기들하고 리들샷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너무 무리한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들샷을 사용할 때는 다른 홈케어 기기를 같이 사용하지 말고 리들샷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걸 권해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정말 핫한 제품인 리들샷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리들샷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피부 결을 부드럽게 만들고 보습을 꼼꼼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모든 홈케어 제품들이 그렇듯 자신의 피부와 잘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반드시 리들샷을 사용하기 전에 이 제품이 내 피부에 맞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사용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리들샷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